아마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 특별히 시애틀엔 통해서 아마 많이 이미 우리 사진 작가님의 작품도 감상하시고 또 글도 읽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필립 퍼키스, 전 잘 모릅니다. 이 사진 강의를 오래 하신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분의 사진 강의 노트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정상원 작가님 이력을 보니까 사진학과를 이제 나오시고 사진 학원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시고 또 지금도 시니어 사진 강의 하시고 또 사진 투어도 하시고 사진과 지난 30년 이상을 함께 지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사진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우리 선생님의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말고 선생님이 쓰신 책이세요. 그래서 장승이라는 이제 저희 도서관에 있는 책인데 한국의 천하대장군 그런 이 골목마다 그 장승이 많이 서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이 장승만 관련된 책을 또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신가? 제가 어느 프로필에도 이 장승 책을 내셨다라는 걸 제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인터넷에. 그런데 마침 오셨을 때 제가 여쭤보니까 선생님 혹시 이분이신가요? 했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 선생님 30일간의 미국 횡단 일주기라는 책을 2004년도에 내셨는데요. 미국 전국을 다니시면서 가족들과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하시면서 또 사진으로 많이 기록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지금 60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 괜히 또 혼동만 주는 게 아닌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그 사진의적인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하고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괜히 조금 자리 잡았던 사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흔들릴 것 같다는 걱정도 들고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셨지만 제가 사진과 대학을 들어간 게 제대하고 들어가서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강의만 한 게 30년 정도 됐는데 30년 동안 변함없이 주장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지금 타이틀은 디지털 사진하고 필름 사진에 대한 그 차이점 제일 많이들 혼동들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디지털 사진이 되고 나서 그 사진에 대한 그 생각이나 이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필립 퍼커스의 사진 강의 노트는 제 책을 써주던 출판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전자책으로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진 전문 출판사예요. 한 30년 된 그 친구인데 제 책만 한 7권을 써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책 나왔다고 한 10년 전에 저한테 보내준 책인데 별 관심 없이 이렇게 보다가 읽어보니까 이분은 미국에서 한 50년 정도 사진 강의만 했던 분인데요. 이게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한 20년 정도 떠들었던 내용들이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모범 답안을 나한테 아주 확신을 준 책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냥 망설이지 않고 이 책을 제가 추천을 했던 건데 내용이 좀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좀 힘들게 쓴 앞부분에 그 다음에 아날로그에 대한 부분이 또 뒤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필름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진을 좀 배우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만 그 내용을 약간 포함해서 디지털 사진하고 필름 사진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 이 슬라이드로 사진을 이제 보여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 자체도 말하기도 짧은 시간에 자꾸 보여주다 보면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고 제가 미국 와서 사진 찍은 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관광사진이고 여행사진이라 이게 제 대표작입니다라고 보여줄 만한 그런 사진의 그 수준은 아니어서 그걸 이렇게 프로젝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좀 낯간지러운 일이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럼 어떤 사진을 한두 장이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작업한, 그러니까 이것도 한 몇 년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근데 그 말부터 드리면, 카메라가 제가 우리 이 선생님한테도 말했는데, 이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피놀 카메라라는 거거든요. 피놀 카메라. 그러니까 구멍만 있어요. 바늘 구멍만.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셔터고, 뭐 조리개 조절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필름이고, 그래서 두 장 앞뒤로 이게 이제 우리 저 대형 카메라 아시죠? 이렇게 보조개 뒤집어 쓰고 하는 거, 그 사이즈 필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게, 사진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사진이 다 변했다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진을 발명을 인정받은 해가 1839년, 180여 년 전에 사진 수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아니라 사진의 기술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나온 거냐면 사진이 나온 거예요. 이런 사진이. 그전에는 이런 사진은 없었어요. 전부 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거 가지고 요거보다 컸죠. 이것도 엄청나게 컸어요. 이런 걸 가지고 화가들이 그림 그리는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벽면에 그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화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린 것보다는 원근법도 강조할 수 있고 뭐 흐리게 나오고 진하게 표현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스케치를 해서 거기다 색깔을 입히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사용되는 게 이게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그래요. 옵스큐라.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적어 있었지 않습니까? 일식 같은 거 눈을 보면 눈이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180여 년 전 펜타프리즘인데 여기에서 상하를 여기 반사경에서 상하 세워주고 여기에서 좌우를 똑바로 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사진은 상하 좌우가 반대였는데 뒤집어진 건 그냥 뽑은 다음에 세우면 되니까. 근데 좌우가 반대였어요. 그렇게 되다가 이거는 이제 복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필름 같은 게 뭘 썼냐면 유리를 썼습니다. 유리를 쓰다 보니까 복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리라는 거 이게 떨어뜨리면 깨지기가 쉽거든. 깨지기가 쉽고 막 불편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뭐가 나오냐면 셀룰로이드라는 게 발명이 됩니다. 셀룰로이드. 우리 책받침 같은 거 두꺼운 거, 플라스틱. 근데 그걸 얇게 만들어요. 누가? 코닥의 조지 이스트마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명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얇게 한번 만들어 줄래? 그랬더니 만들어서 이걸 둘둘둘둘 마니까 거기다가 필름에 반응하는 감각 유제를 싹 그 필름에는 전부 다 코닥 애들이 절대 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왜냐면 디지털 카메라를 코닥이 먼저 만들었는데 니콘이나 특히 니콘 바디에다가 렌즈, 예를 들어 바디, 코닥애들이 초창기 카메라 굉장히 만들었었는데 그게 흥행에 실패를 했죠. 그래갖고 니콘 바디에다가 렌즈에다가 코닥 바디를 해갖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초창기에 엄청나게 비쌌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본격화하지 않았어요. 왜? 본격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진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사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진을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사진을 예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사진이라고 얘기하고, 뭐 저서가 시켜줄 때라든가 모든 매체에서 사진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진 작가 얘기할 때 막 저는 막 낯간지러워 죽겠어요. 그 소리가, 그 작가라는 게 이게 막 이렇게 적응이 안 돼요. 그냥 사진가가 좋은데 뭐 다른 데는 작가라는 소리 안 붙이잖아요. 글 쓰는 사람들한테 작가라는 소리 하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작가라고 안 하죠. 그렇죠? 영화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작가라고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한국 가갖고 그런 얘기 하다가 니네들은 예술의 굶주린 놈들이고 컴플렉스 있는 놈들이라 했어요. 남들이 예술로 인정 안 해주니까 스스로가 작가라고. 그 한국사진작가협회 애들은 작가증을 팔잖아요. 황금 분할에 의한 완벽한 그림적인 구도에, 회화적인 구도에 시선 방향 공간 처리, 이쪽에 무거운 게 있으면 이쪽에 받쳐주는 게 있어서 안정감을 줘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도의 원칙인데, 내가 불안한 요소를 찍었어요. 그거 사진을 똑바로 세워놨어도 뭔가 기울어지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원칙을 쓰게 되면 사진이 불안한 요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언제 깨냐면 1955년도에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진가가 깨요. 근데 우리는 지금
21세기 2017년에 아직도 이 구도를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로버트 프랭크가 찍은 미국인이라는 타이틀인데 아메리칸. 그거 보면은 1950년대 미국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미국의 암적인 요소들만 찍었어요. 인종 갈등 문제, 노인 문제, 산업 공해 문제, 뭐 환경 문제, 하여튼 뭐 또 성 문제 이런 미국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요즘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들 있죠. 그걸 몇십 년 전에 로버트 프랭크를 찍어갖고 이 사람이 원래 유럽 쪽 사람인데 맨하탄에서 전시할 때 막 계란 세례를 받았대잖아. 이게 어디 우리 미국이냐고. 이건 완전 편파 보도거든요. 근데 1950년대부터 주관적인 다큐멘터리 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리얼리즘을 주장한다라고 하지만 사진적인 분야에서 1950년대부터 주관적인 다큐멘터리로 바뀌어요. 사진가가 본 시각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로버트 프랭크는 미국의 그런 병적인 요소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병적인 요소를 보여주려니까 안정적인 구도로는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막 흔들리게 찍고 기울여서 찍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딱 보니까 뭔지 몰라도 불안한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사진 구도라는 세계적으로 뭐 사진책 보면은 뭐 20세기 빛낸 사진가 해가지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취업되는 사진가들이 한 100여 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180여 년 동안 한 100여 명 정도의 사진가가 이제 아주 유명한 사진가, 위대한 사진가로 인정을 받는데 이 사람들의 100%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찍는 대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는 카메라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내가 찍는 피사체, 우리 사진 찍히는 대상을 피사체라고 그러거든요. 그 피사체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지 몰라도 그 미국의 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포스터 팔잖아요. 사진 포스터. 엔젤 아담스라는 사람 포스터가 참 많습니다. 엔젤 아담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풍경 사진가거든요. 그 사람 요세미티 국립공원 가보신 분들은 있는지 몰라도 거기 가면 국립공원 안에 엔젤 아담스 갤러리도 따로 있어요. 거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갤러리는 아니고 사진도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이 찍은 사진 갖고 포스트 카드도 만들고 뭐 그렇게 기념품 팔아서 파는 데인데 그 엔젤 아담스가 그 자기 자서전 그 비디오에서 그 요세미티 밸리를 걸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길을 60년 동안 다녔다 그래요. 요 길을 60년 동안. 그러니까 같은 길을 60년 동안 다녔다는 얘기는 그걸 누구보다 잘한다는 얘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엔젤 아담스 사진 찍고 웬만한 거 다 갖고 있는데 마운틴 레이니어 찍은 사진을 못 봤어. 이 사람은 국립공원만 쫓아다니면서 찍었거든요. 이 사람은 환경론자인데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웅장함을 찍어서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니네들이 훼손할 거냐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레이니어 국립공원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상하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아시는 분이 이따만한 두꺼운 조그만 포켓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조그만 책인데 두꺼운 걸 줘 엔젤 아담스 사진집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완전 총정리판이더라고. 거기 남기다 보니까 레이니어 사진 2장이 따로 나와요. 욕심이 생겨서 그래갖고 남는 건 줘 저를. 그래갖고 아주 저번에는 지금 오늘 안 갔었는데 그 망원 계열 렌즈도 하나 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복 터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저는 안 삽니다. 그리고 가끔 요즘은 잘 안 나가지만 웨딩 사진 뭐 찍어 달라고 가면은 그 사진 좀 아는 사람들 요즘 디지털하고는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쑥 와요. 와갖고 무슨 카메라 쓰세요 이런다고. 제 카메라 보여주면 얘네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새끼 이거 가짜 아닌가? 왜냐면 내 카메라가 너무 부족고 모델도 옛날 모델이에요. 제 카메라 요게 LCD라고 그러잖아요. 제 거 요 LCD가 안 나와요. 옛날 우리 브라운관 TV처럼 툭 치면 나와.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보통은 거의 안 나와요. 막 이상하게 나와요. 칼라가 깨져 나오고. 그러니까 영상 비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날씨 맑을 때 몇 초 줘라. 흐린 날 몇 초 줘라.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지금 파인더도 없어요. 그쵸? 어떻게 대상을 봐요? 근데 이거 갖고 워낙 많이 찍었기 때문에 탁 놓고 이렇게 보면 내가 찍을 화면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가 지금 쓰는 렌즈들이 다 뭡니까? 줌 렌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줌 렌즈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렌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 렌즈라는 게 있고 줌 렌즈라는 게. 단 렌즈는 초점 거리가 하나.
뭐 50mm, 100mm, 200mm고.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렌즈들은 뭐 15에서 뭐 35, 70에서 200, 24에서 100 이렇게 초점거리가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었다 당겼다 크게도 찍고 넓게도 찍고 하는 이런 렌즈들이 이게 줌 렌즈인데, 이 필립 포커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줌 렌즈는 악마의 산물이다 그랬어요. 이거 저는 줌 렌즈 그렇게 욕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과한 발언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악마의 산물이네. 줌 렌즈. 사실은 좀 더 오래 했다라는 거, 뭐 정규과정으로 배웠다는 거 말고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더 잘 찍어야 된다는 뭐 다른 이유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사진이 조금씩 더 술술 풀리더라고. 사진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찍어야지 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주제를 뭐 정해놓고 마음에 그 주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정리해서 작업하는 이런 테마적인 작업도 가능한 얘기지만, 그런 게 정확하게 쓰지 않는 분들은 일단 사진 자체가 좋다라고 그러면 카메라 메고 다니면서 그냥 저건 뭔지 몰라.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글로도 설명이 안 되지만 뭔지 모르지만 자꾸 내 마음을 끄는 것들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럼 찍으라고. 순간에 내가 원하는 찰나가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좀 많이 느껴봤어요. 자연 상태에서도 그렇고, 뭐 특히 결혼식장 같은 데서도 그렇고, 야, 이거 줘야 되는 사진인데 잘하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결혼 반지를 낀다든가, 뭐 이래버리면 놓쳐버리잖아요. 이게 아주 엄청난, 이거 필요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이게 폴라로이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커머셜 사진 찍는 애들 있잖아요. 상업사진. 이 딱 세팅해놓고 찍어야 되는데, 이게 이거 촬영 끝나고 이거 세트를 분리해버리잖아요. 근데 현상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컴플레인 들어오고 시간 자꾸 늦어지니까 얘네들은 폴라로이드로 먼저 찍어요. 그렇게 봐요. 간지를 보지. 아, 괜찮다. 그럼 그때 필름 놓고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으로는 유용해요, 이게. 그 이외에는 우리한테 아니라는 사고. 그래서 이 필립 포커스도 편안하게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여져서 우리가 활용하기만 잘하면 좋은 사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기술적인 게 매달리다 보니까 사진하다 보면 그쪽으로 너무 많이 뺏겼는데, 시간을 여기 적응하고 뭐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건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 없는 상황이나 시간 절약이 그만큼 된다. 그럼 그 절약된 만큼 대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하고 시간을 좀 할애하면 우리 디지털 사진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좋아질 텐데, 애석하게도 디지털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너무 매달리고 있다. 그 다음에 사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없애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예술 사진들이 너무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토샵 하는데 지금 그게 뭐 개발돼갖고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대한항공에서 그 사람한테 이 원고를 자기들 광고용으로 팔으라 그랬더니 마이클 캐니언 돈이 비싼 사람이니까, 비싸니까 안 해. 얘네들이 대한항공 놈들이 이 잔머리를 굴려서 공모전을 했어. 솔소 사진. 그러니까 어떤 놈이 거기 가서, 제가 저 시애틀 LA도 제가 올려놓은 것 같았는데, 기억이 이렇게 마이클 캐니언 사진하고 대한항공에서 금상 탄 사람 사진하고 이렇게 딱 붙여봤어요. 똑같아. 트라이포드 올려놓은 포인트까지 찾은 것 같아요. 똑같은 장소에 100명이 가고 200명이 가도 똑같은 앵글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찍은 장소에 가서 그대로 똑같이 찍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 환경도 틀리고 자라온 생활 저기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해서 같은 대상을 보는 것도 각도가 다 틀려요. 완벽하게 같이 나오는 사진 200장, 300장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 근데 이 사람 사진은 똑같아. 근데 이놈이 반론을 했어요. 내가 들어보고 좀 이해해볼까 했는데, 뭘 반론한 줄 아십니까? 쟤는 흑백이지만 난 칼라다 이거야. 야, 이게 유치에도 그런 유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구름이 어떻게 되나, 구름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앵글은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고가의 카피버식을 들고 다닌다. 내가 본 세상이 아니라, 남이 본 세상 가서 쫓아가기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똑같이 찍어. 요거만 따라다녀요. 캐리팍에 가시면은 스페이스 니들 보이잖아요. 거기 가봐요. 허구한 날 가도 사진 찍는 애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요? 거기서 찍으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무슨 풍경사진 같은 거 이렇게 전시하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풍경사진을 갖고 뭘 표현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야, 이거 무슨 카메라 썼지? 이거 어디지? 요게 제일 궁금해. 그 카메라 가지고 요 장소 알고 나도 가서 찍을 것 같으니까. 이거 진짜 망사이고요. 어떤 카메라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나 이미지나 생각이나 아니면 뭔지 몰라도 특정한 대상을 보고 느낀 감정을 담을 수만 있다면
카메라의 가격 자체는 무시할 거면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디지털 카메라 갖고 시작했다가 필름 사진에 빠져서 필름 사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필름도 저는 이거는 필름이잖아요. 근데 프린트는 뭐예요? 디지털 프린터거든. 암실에 들어갔더니 깝깝해서 못하겠어요. 이제 바보가 된 거예요. 왜냐면 아날로그 암실은 사진 한 장 보려면 최소한 30분 이상이 걸려요. 깜깜하고 빨간불 하나 켜놓고, 빨간불을 왜 켜놓냐면 이 생명이에요. 흑백 이내지는 빨간불을 켜놔도 깜깜한 줄 알아, 바보가. 그러니까 차라리 켜놓고 좀 편하게 작업하려고 빨간불 켜놓는 거거든요. 근데 디지털은 그냥 버튼 누르면 축쭉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필름 작업도 그냥 찍어서 집에서 이 필름 현상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가